자, 배기가스입니다. 배기가스는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리고 유량이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많이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부피만 몽땅 늘어나니까 유량은 지금 여기서 구하는 유량은 입방미터/세로 부피 유량입니다. 질량 유량이 아니고 부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유량이 늘어나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늘어나는가? 기체 부피는 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표준 상태일 때보다 273분의 절대 온도만큼 비례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똑같이 추가 올라가 있어요. 압력이 똑같다고 치고요. 살살살 가열을 하면은 이게 0도씨일 때 1리터 나왔던 게 273도씨가 되면은 얼마? 2리터가 나간다 그랬죠? 네. 그리고 다시 536도씨가 되면은 3리터가 된다. 뭔가 온도가 올라가고 부피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은 온도가 몇 배가 올라갔는지는 잘 이렇게 섭씨로 해놓으면 계산이 잘 안 되고요. 섭씨를 뭘로? 플러스 273 하면은 켈빈 온도, 절대 온도로 붙여야죠? 네. 그래서 273 켈빈, 0도씨가 273 켈빈입니다. 그럴 때 1리터에 있던 게 273도씨는 뭐예요? 546 켈빈이 되죠. 273 더하면 그 다음에 다시 213 더하면 546에다 더하면 819 켈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은 273 켈빈, 546 켈빈, 819 켈빈 이렇게 되는데 요걸로 2배, 요걸로 3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부피가 똑같이 절대 온도 늘어난 것만큼 2배 늘어나면은 2배, 3배 늘어나는 뭐예요? 3배 이렇게 되잖아요. 절대 온도가 2배 올라가면은 부피가 2배 늘어나고 절대 온도가 3배면은 부피가 3배 늘어나요. 그래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온도가 몇 배나 뻥튀기가 됐을까? 온도가 몇 배나 올라갔을까? 즉 표준 상태에 비해서 0도씨에 비해서 계산해보면은 표준 상태 213 켈빈분에 몇 켈빈까지 올라갔는지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겠죠? 네, 몇 배로 됐는지. 이제 이걸 기호를, 이거 이제 절대 온도 기호를 T로 이렇게 대문자 T로 나타내서 지금 표준 상태 부피, 빛의 부피 표준 상태 곱하기 뭐예요? 273 켈빈분의 절대 온도만큼 부피가 늘어난다.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실제 상태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요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체 부피가 표준으로 나와 있어요. 표준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노르말자가 들어가 있으면 표준이에요. 이렇게 노르말자가 들어있으면, 이 기호가 들어있으면 표준이에요. 실제 지금 뜨거운 상태 부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100 노르말 입방미터가 있다. 그런데 배기가스 온도가 273도씨였다. 그러면은 배기가스 부피가 100 입방미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0도씨일 때를 나타낸 거예요. 273도씨일 때 부피를 따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어떻게 해요? 100 곱하기 273분의 요 절대 온도를 고쳐야 돼요. 273 플러스 273 2배가 됐다는 거죠. 즉 200입방미터가 됐다는 거예요. 2배로 뻥튀기가 된 거죠. 이렇게 노르말자가 나오면은 N자가 나오면 이게 노르말을 뜻이라고 그랬죠? N이 무슨 뜻이라고요? 읽을 때 노르말 N-O-R-M-A예요. 이게 뭐냐? 표준 상태다. 그런 의미예요. 표준 상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부피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표준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것은 99번, 100번, 101번을 차례대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99번, 100번, 101번, 98번은 별도의 설명이 한번 필요합니다. 자, 99번 문제 볼게요. 연돌 출구에서 평균 온도가 200도씨인 연소가스가 시간당 300 노르말 입방미터를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연돌의 연소가스 유속을 4m/s로 유지하기 위해서 연돌의 상부 단면적이 얼마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오. 뭘 잘 모르겠지만 뭐 시간당 입방미터 뭐 나오고 입방미터 나오고 입방미터니까 부피잖아요. 그렇죠? 네. 부피니까 뭐 시간당 나왔을 거예요. 이제 유량이란 말이에요. 유량, 양이에요. 그런데 또 뭐 유속이 나와 있어요. 유속이란 말이 뭐 4m/s 이렇게 유속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부피 나와 있지, 유속 나와 있죠. 그러면은 기본식은 뭘 떠올려야 돼? 유량식 떠올려야 돼.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예요. 단면적 곱하기 속도. 그래서 지금 기본식은 여러분들이 공식이 많은 것 같은데 세 가지라고 했죠. 열량이냐, 아니면 유량이냐, 아니면 압력이냐. 근데 속도란 말 들어가는 것은 유량밖에 없어요. 속도는 알겠죠? 조건에가 뭐 속도 물어볼 때 속도 나오면 유량식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식은 없어. 지금 세 가지 기본식 가운데. 근데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죠? 예? 단면적 구하라. 그렇게 했죠. 단면적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를 어찌해야 돼, 이거? 나눠서 이렇게 이항면이 옮겨주는 거죠. 상식적 모양이. 그러니까 단면적은 유량 나누기 그냥 속도일 거예요. 근데 단위를 연수장이니까 단위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단면적 제곱미터고요. 유량은 입방미터 뭘로 들어야 돼요? 세크로 들어야 돼요. 세크. 알겠죠? 세크. 초당. 속도는 미터/세크니까 조건이가 미터/세크니까 그대로 맞죠? 근데 부피를 잘 보니까 이건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어. 부피가 시간당이라고 나와 있고요. 시간당. 그렇죠? 시간당 나와 있죠? 네. 완전 틀려요. 문제 조건이가 시간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뭘로? 3600초에서 1초당을 해줘야 되죠. 기억나시죠? 시간당으로 올 때 3600초. 만약에 1시간으로 구했는데 유량을 시간으로 구해라. 거꾸로 유량을. 그럼 뭐예요? 3600초를 나누는 게 아니고 곱하기 해줘야 돼요. 자, 대입할 때 초당으로 대입을 해야 되니까 시간당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3600초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량이, 시간당 유량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시간당 유량이 300, 뭘로 나왔어요? 노르말 입방미터. 이런 거 나와 있네. 이 노르말 자가 붙어 있네요. 이거 표준이죠. 네. 표준이란 말은 몇 도시란 거죠? 0도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몇 도 상태예요? 200도 상태잖아요. 200도 상태니까 뻥튀기가 됐겠죠? 뻥튀기가 되겠죠? 조정을 해줘야겠죠? 조정을 어떻게 해요? 300 노르말 입방미터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213분의 절대온도죠? 네. 절대온도인데 200도니까 200도에다 플러스 273 더하죠. 이게 교정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교정된 것을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유량 해보죠. 300 곱하기 273분의 200 플러스 27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3600초 나눠줬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3600초 나눠줘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속도도 나눠줘야 돼요. 속도. 그렇죠? 속도가 몇 미터? 4m죠. 4m. 이렇게 해서 밑에다 다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 식이 어려우면은 여러분 이것이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여기다가 3600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밑에 뭘로? 유속.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계산기 누르는 순서는 이대로 누르면 돼. 300 곱하기 바로 열고 200 더하기 213 바로 닫고 나누기 213. 나누기 3600. 나누기 4. 이렇게 차례대로 공항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3600을 밑에다 적어도 되고 위에다 적어도 되는 이유는 번분수 성질 때문에 그래요. 번분수. 나누기 3600인데 보면은 이런 식이죠. 요 나누기 3600이라는 거. 근데 그걸 뭐로 나눌까? 4로 나누는 거죠. 4는 1분의 4잖아요. 그쵸? 예. 맞죠? 그러면 이 가운데끼리 곱해서 밑으로, 이쪽 가위끼리 곱해서 뭐요? 위로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계산기 적으면은 가운데끼리 곱하니까 얼마예요? 3600 곱하기 4가 밑으로.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것이 위로니까 1 곱하나 마나니까 이거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나 같은 거예요. 산수에서 번분수가 상당히 많은 이항 경량은 번분수 정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요령을 눈여겨서 봐야 돼요. 계산기 누르면은 0.0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는 99번 문제와 똑같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은 문제를 써줬네요. 생략하겠습니다. 101번 유속을 구하라는 거예요. 유속. 101번은 유속이죠. 101번은 유속인데 유속 나왔다? 유속 나왔으면 유량식에서 나오는 거죠? 유량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유속은 어떻게 구해요?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 일단 기본식 쓰고 시작해요.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단면적으로 옮겨서 어때요? 나누기 하면 되죠. 유량 나누기 단면적이죠. 그렇죠? 이것이 유속이라는 거죠. 속도라는 거죠. 근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유량이 대입가스량입니다. 그러면 5톤 per hour인 그 말은 뭐냐? 쓸데없는 조건이에요. 헷갈리라고 나온. 자, 배기가스량이 9100 노르말 입방미터 per hour이고 그러니까 두 개를 거쳐야 돼요. 왜? 지금 9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르말 입방미터 per hour 나와 있는데 일단 hour를 뭘로? 초당으로 교정을 해야 되고 나누기 3600 해가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노르말로 나왔으니까 온도 고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두 개를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식적으면 9100 일단 적고요. 온도 고정부터 해주죠. 213분의 절대 온도니까 213분의 250도니까 250 플러스 213 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3600초에서 초당을 해야 되니까 밑에다 바로 나누기 들어가서 이렇게 적어줍시다. 이제 본분 좀 활용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단면적이 얼마예요? 단면적 나누기 0.7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기를 누르면은 얼마 나와요? 6.92 미터 per 세컨드 이렇게 나온다. 자, 배기가스 부피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팽창하죠. 그렇죠? 부피가 팽창해요. 그럼 얼마나 팽창하느냐? 얼마나 비례하느냐? 213분의 절대 온도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걸 곱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력을 조금 따져봐야 돼요. 이 98번 문제는 압력까지 보정을 하라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온도는 똑같다고 치고요. 이게 가령 4리터짜리 되어 있었어. 이게 피스톤이 말려 있어서 1기압이라고 쳐봐요. 4리터 했는데 이게 추를 2개 올렸어요. 그림을 이제 자세히 보세요. 2개를 올렸더니 1기압이 됐어요. 반절로 줄어요. 추를 4개를 올렸어. 또 더블로. 그랬더니 또 반절로 줄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림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1기압일 때
4리터 했는데 2기압이 되니까 2리터예요. 3기압이 되니까 4기압이 되니까 1리터예요.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서로 완전히 반비례 되죠. 그렇죠? 1기압일 때가 흔히 말하는 표준이에요. 표준. 그렇죠? 표준 상태, 그러면 1기압 0도씨가 표준이에요. 근데 2기압으로 됐어. 더블로 됐어. 근데 반절로 줄었어. 그렇죠? 4배로 됐어. 그때 뭐야? 4분의 1로 줄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비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은 전다 일정한다. 서로 반비례는 보일의 법칙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틀려요. 기억나시죠? 이 압력과 부피는 곱하면 서로 같아. 1기압 곱하기 4나 2기압 곱하기 2나 4기압 곱하기 1이나 똑같죠? 지금 똑같잖아요. 숫자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와.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숫자 입장에 나오는데 이걸 적으면 표준 상태나 실제로 고온 상태나 비교를 하면 압력이 높을 때 생각해 보면은 표준 상태의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예? 실제 상태의 압력 곱하기 부피와 같다.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표준, 실제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제 기호를 이렇게 썼으니까 실제 상태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실제 상태의 부피는 이걸 옮겨서 나누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상태의 부피는 표준 상태 부피, 이거 표준 상태 부피죠? 네. 곱하기 P, 표준 상태 압력이죠? 맞아요? 나누기 뭐예요? 실제 압력이죠? 그런가요? 이렇게 되는데요. 표준 상태 압력을 수은주로 만약 표시한다. 수은주를 표시한다. 수은주 높이를 표시하면 얼마예요? 760mm Hg 이렇게 되겠죠. 대기압이 1기압이 760mm 올라온 거잖아요. 토요일째 실험상으로. 그렇죠? 네. 여기서 남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상태 압력은 모르잖아요. 재봐야죠. 그래서 기호를 쓴다면, 굳이 쓴다면 P 그냥 여기 써봅시다. 알겠죠? P분의 760 이렇게 돼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실제 상태의 부피는 결국에는 정리하면 표준 상태 부피 곱하기 즉 273분의 절대 온도 곱하기 실제 상태 압력분의 760mm Hg 이렇게 교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이 앞번에 방금 온도 교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압력까지 교정한 거예요. 압력까지 교정한 거. 실제 상태 부피 이게 뭐냐면 지금 유량이에요. 유량. 알겠죠? 실제 뭐라고? 유량. 초당 유량 계산할 때. 그래서 지금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에서 굴뚝의 단면적을 구하라 할 때 이 식 구할 때 속도를 옮겨서 나누는데 유량 나누기 속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제 유량을 실제 유량으로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표준 상태 부피 유량 곱하기 얼마? 213분의 절대 온도. 곱하기 실제 상태 압력분의 뭐예요? 760mm Hg. 그 다음 뭘 나눠? 이제 속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식 모양이 이거예요. 식 모양이. 식 모양.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기호로 굳이 바꾼다. 기호로 굳이 바꾸면은 굴뚝의 단면적을 기호로 뭘로 한다고 했어요? F로 적는다. 지금 몇 번 문제예요, 지금? 98번 문제이죠? 98번 문제. 굴뚝의 단면적을 F로 한다. 속도를 뭘로 한다? V로 한다. 이렇게 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상태 유량, 노르말 입방미터 나와 있는데, 표준상태 유량을 뭘로 했냐면은, 노르말 입방미터 per hour로 나왔어요. 중요한 것이 hour로. 그쵸? 네. 기호는 뭘로 나왔어? Q로 나왔죠? 뭘로? G로? G로. G. 기호가 G로 나왔어. 단위는 잘 보면은, 노르말 입방미터니까 표준인데, 1시간으로 나왔어. 그럼 초당으로 돼야 되니까 몇로 나눠? 3,6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뭘로? 3,600조 나누기로 들어요. 그 계산 모양을 하면은 F는 G 곱하기 273분의 절대온도 해야 되니까 T 곱하기 실제 상태 하면 P분의 760mmH. 기억나시죠? 저기 옆에 써는 거 3600 곱하기 뭐다? 속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속도는 기호가 지금 이렇게 기호로 바꾼 식은 이렇게 된다. 근데 옆에 보면은 뭐 1 플러스 0.0037t 그게 무엇인가? 이 가운데 부분으로 붙인 거예요. 가운데 부분으로 붙인 것인데 그걸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213분의 절대온도라는 것은 절대온도는 어떻게 구해요? 섭씨온도 T도시 플러스 213 이렇게 나와요. 그런가요? 네. 213을 더해야 되잖아요. 섭씨온도에다 213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213분의 213 플러스 T도시. 알았죠? 자, 근데 이 식은 분모가 함수 때문에 이게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적느냐? 산수에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213분의 213 더하기 213분의 T도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모가 같을 때는 하나만 적고 위에를 통합해서 가로를 쳐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네? 213분의 213이 얼마예요? 1이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1이고요. 213분의 T도시라는 것은 결국엔 213분의 1 T도시. 똑같아요. 알겠죠? 1 곱하기 T니까 T가 올라가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건 1이고, 요 213분의 1을 계산기 뜯으면 약 0.0037 나와요. 그래서 식 모양이 요 부분을 정리하면 1 플러스 0.0037 뭐예요? T도시 이런 소리죠. 예, 이 가운데 있는 식이 바로 요거랑 똑같다. 요거 풀었으면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소음자 T로 바뀌었는데요. 기능사에서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나왔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풀 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량에 따른 응용, 굴뚝의 단면적, 배기가스 속도, 그 다음에 파이프의 반경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유속, 유량 구하는 것. 이 문제가 이 아까 올해 상반기 때 한번 나왔어요. 상반기 때 파이프 속에 유량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의외로 조건이 간단했어요. 103번처럼 조건이 간단했는데 아워로 나온 거예요. 시간당. 그러니까 그냥 곱해놓고 초당으로 해놓고 36배처럼 안 곱해서 틀린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맞춘 확률이 거의 10% 정도 있네. 근데 개념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 배기가스 굴뚝 단면적 넘어가면 좀 복잡하지만 파이프 쪽은 어떻게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 지금 출제 비율로 보면은 빈도수로 보면은 제일 빈번에 나온 게 열량이에요. 열량. 열량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출력. 난방. 난방 그러면 난방 부하고 방열까지 포함이에요. 알겠죠? 방열. 그리고 많이 나온 게 뭐냐? 보온에 대해서 보온율. 이게 삼총사입니다. 이게 삼총사 제일 많이 빈도수 무조건 나와. 매 해마다
빠질 데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효율과 연료량을 구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열량이 이제 빈도수가 가장 높고, 두 번째로는 압력 개념보다는 유량 개념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유량에서는 이제 관해라는 거. 알겠죠? 반경 구하는 거, 유량 구하는 것이 아주 핵심이고요. 굴뚝의 단면적 구하는 것은 아주 적게 나와요, 사실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통풍력 구하는 거. 압력 개념이죠? 통풍력 구하는 거. 자연순환수도 구하라, 이것은 잘 안 나오는 경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거의 세 문제 가깝게 무조건 맞을 수 있는 키포인트다. 알아두시면 되고, 어쩌다 한 4년, 5년 턱을 걸러서 뭐 20번, 25번 정도 가면은 뭐 단면적 이렇게 온도가 싹 고정해서 구하라. 이렇게 이제 복잡한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복잡하면 이 부분까지라도 어때요? 필히 보시면 된다. 그 나머지 암기상 부분들은 다 제가 정리를 했죠. 자동이제 한 문제 필수로 알아주시고, 난방 설비에서 각 난방 방식에 대한 특징 같은 거, 증기난방, 온수난방, 복사난방, 이런 특징 잘 정리해서 암기를 하시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하는 개념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배관에서 배관 재료, 배관 작업하는 공구 명칭, 부속품 명칭, 명칭이에요. 주로 거기는 다 명칭이에요. 명칭을 써라, 이름을 써라인데, 그렇게 해서 배관편에서 한 2개 정도 반드시 나오니까 꼭 필수적으로 나오는 그 단원의 내용을 꼭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무조건 10개에서 6개 이상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6개, 7개는 꼭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들 맞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교환 작품 만들면 어때요? 수학을 통과하면은 충분히 60점이 아니라 65점대 이상부터 무조건 출발해요. 합격하는 요령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고 암기사항만 가지고 시험을 본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대입가스까지만 어려우면은 여기까지라도 꼭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